우리 지역의 언어, 경남 방언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경남 말 모이라. 자,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정대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오락가락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요, 우리가 천지빛깔이의 빛깔이와 이 밭벼인 산도에 대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우리 경남말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깥에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 가운데서도 갑자기 내리는 비인 소나기에 관한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소나기 하면 시원하게 샥 내려주는 그런 장면 생각하죠. 소나기처럼 시원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 시원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행자분은 혹시 소나기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즉 어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네, 농부 두 사람이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들은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간에서 퍼져 있는 얘기를 접하셨네요. 네. 소나기를 우리 경남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소내기라고 합니다. 소내기를 이제 소와 내기로 분석한 결과인데, 소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동물, 소, 음매하는 소이고, 네. 내기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돈 내기, 내기술 같이 일정한 약속 아래에서 승부를 다투는 것이라는 뜻을 갖는 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얘기의 주인공은 함경도 지방 어느 농부 두 사람입니다. 네. 날이 몹시 가물어서 비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소를 걸고 내기를 했는데, 그때 날씨가 좀 맑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맑은 날씨에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곧 비가 온다라고 말한 농부가 상대방의 소를 가져갔다는 데서 유리한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물론 잘못된 어원인데, 이런 어원을 흔히 민간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를 내기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어원이 민간 어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소나기의 정확한 어원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문헌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형태는 15세기 후반에 간행된 두시언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게 쇠나기가 나오는데, 네. 쇠고기를 발암할 때 나오는 쇠는 그 당시 쇠와 같은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소이와 같은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습니다. 이 이중모음 중에서 뒤에 오는 이 발음이 탈락한 결과가 소나기입니다. 이라는 발음이 탈락한 것은 19세기 들어서 일입니다. 네.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네. 귀신의 귀도 이전에는 구이로 발음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발음이 탈락하면 구신이 됩니다. 네. 귀신을 우리 경남에서는 귀신이라고도 하지만 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특히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소이나기가 소나기로 되는 것이나 네. 구신이 구신이 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이 모음이 탈락한 같은 어문 현상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소나기의 이전 어형이 쇠나기, 또 그때 당시 발음으로는 소이나기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소이나기는 어떤 뜻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즉 소이는 매우 심희라는 뜻을 갖는 부사였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춥다를 우리 문에는 보면은 소이 춥다, 쇠춥다라고 했고, 병으로 몸이 매우 아프다를 쇠병하다라고 했고, 또 매우 큰 독, 장을 담그는 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쇠큰 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모두 우리 문헌에 나오는 겁니다. 야, 소이가 매우 심히 이런 의미 가진 부사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진짜 우리말의 어떤 오묘한 내용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소나기의 나 그리고 기, 이것들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네, 나는 우리가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만 날출자를 그러지 네. 않습니까? 나다의 어간이 나이고, 기는 명사를 만든 전미사라는 기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던지기,
더하기, 곱하기 이런 말에 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따라서 소나기는 그 심하게 내린 비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소나기를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심하게 내리는 비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설명이시군요. 그러면 이 소나기를 뜻하는 우리 경남말로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아까 소내기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소내기가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맞습니다. 소내기는 경남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소내기 외에는 그 쏘내기처럼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곳도 있는데 뭐 하동, 함양, 산청, 진주처럼 서부 경남 지역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소낙비라는 말도 그 고성, 의령, 하동, 사천, 남해 등 주로 남부 경남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낙은 떨어질 낙이라는 한자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나기가 원래 급하게 떨어지는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내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그 밖에도 뭐 쏘내기, 소낙비 이런 말도 쓰인다는 말씀이신데요. 다른 말도 혹시 있습니까? 예, 더 있습니다. 그 남해에서는 소내기, 소낙비 외에 소냉기라는 아주 특이한 말도 쓰고 네. 울산에서는 송나구, 송나우라는 말도 씁니다. 그 남해 지역의 소냉기는 소내기에서 그 이영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이영이 왜 첨가됐는지는 저로서는 아직 알기 어렵습니다. 남해에서 그 소냉기가 한 줄기 흘렁갑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울산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송나구, 송나우는 한자말 속낙우, 즉 빠를 속자, 떨어질 낙자, 비우자에서 온 한자말이 그 어원입니다. 그렇군요. 남해 지역에는 소냉기, 울산 지역에 송나구, 송나우. 참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군요. 네. 또 혹시 다른 말 더 있을까요? 그 밖에도 소나구라는 말이 김해, 울산에서 쓰이고 네. 소냉이라는 말이 하동에서 또 소나기라는 말이 울산에서 들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소나기와 관련해서 민간 어원설과 또 언어학적인 설명, 또 소나기의 여러 경남 말들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